유시 도시조 문양공 죽간선생 신문집 천년의 향기 제89편부터 104편까지 죽간선생의 시 7원결부 번역 강성위 영상제작 유기찬 천종 89. 전다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느라 잠시도 쉬지 못해 준정 추수 불자만 농사짓기에 어려움 많다는 걸 이로부터 알았네. 종지가색 본다간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할 일 없이 노는 자들 세간 포식하유게 오늘날 얼굴 두꺼운 사람들임을 알았네. 료두고금총관 가색 곡식 농사를 짓는 동안에 농민들은 잠시도 한가할 틈이 없다. 그 갓난신고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배불리 먹고 할 일 없이 노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죽간 선생의 눈에 그들은 후안무치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번 자들이라면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않을 것이기에 90. 배자는 안항의 노래 직부사 따뜻한 봄에 꽁따고 누에 길러 고치어두어 장담양득제양준 세시를 달아도 가난 잘 견뎌내야 하는데 강내신 사선 내빈 가스롭구나. 성동쪽에 비단옷 입은 여인 간소성공 라디오 방탕이 그 몸 천하게 하는 것도 모르는 게 부지유의 천기신 일외야 야야게 놀다. 방탕을 일삼다. 따뜻한 봄이 되어 공을 따 누에를 질러 고치를 얻어다가 세시를 자아서 내다 팔아도 늘 가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배자는 안항의 운명이다. 그런데 성동쪽에 사는 여인은 비단옷을 입고서 방탕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어치 다소롭지 않은가. 91. 고기잡이 노인 어가웅 어기어차 소리 속에 가을물은 길기만 한데 애네 성준 주수장 평생 턱도 한가한 흠집고 나롭다서 늙고 왔네. 백년한 쥐로양 농어와 소거리는 생애가 넉넉하네. 송로도걸 행해족 세상에서 허둥대는 속임을 대어 비웃는다네. 한소진간 속갱망 애네 본래는 배에 노를 젓는 데 따라 일어나는 소리를 뜻했으나 배에서 노 저으면서 내는 소리 내기는 부르는 노래도 가리키게 되었다. 뒤에야 히어차 양낚시더 다루더 송모 중국 송강의 농어 특히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났다. 도걸 복사꽃과 비슷한 무늬가 있는 도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기잡이 노인 역시 근자이다. 제2구의 한씨는 달리 한가함과 흥겨움으로도 옮길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고기잡이 노인의 인생을 개거란 말이다. 평생을 한가하고 흥겹게 살아온 노인네에게 허둥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여지는. 92. 독서등 서등 긴긴 밤 천지의 한 점 밝은 빛 장야 건곤 일전명 에 힘입어 사방에 불빛는 소리 있네. 자릴레의 독서성 어둠을 깬 봉이 현사에 가르침 못지 않아 가혼 불화연사여 내 어릴 적부터 여기에 정을 붙여왔네. 자동년이 딱정 야간에도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독서 등을 기림시있다.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독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밤을 낮삼아 공부하지 않으면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게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죽간 선생이 어려서부터 독서 등을 현사에 가르침 못지않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독서에 매칭했다는 뜻이다. 93. 종이 얼굴은 순백이고 몸은 전적으로 평평하나니 면유순백 최전평 그 쓰임이 선비에게는 가장 기묘한 거라네. 기영의 책인당 성현이 남긴 글도 제왕의 교사도 현성유서 제왕도 예 힘입어 전해져 청부터 빛나게 되었네.
외단점 고황현왕 제왕교 제왕의 조서 제왕의 가르침으로 불어도 무방하다. 문방사오 가운데 하나인 종이의 덕을 기린 영물시다. 모든 영물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당 이후에 영물시는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글자나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어휘도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하여 대개 영물시는 시 전체 내용이 수수께끼의 문제가 되고 제목이 수수께끼의 답이 될 수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란다. 94. 취해 목련이 처음 만들었을 때 기묘한 공도 봤는데 목련 저조교 공부 어떤 건 쥐수염으로 어떤 건 토끼털로 만들었지. 거기서부터 사관이 나라 역사 엮는 걸 몇 번이나 보았던가. 기견 난대수정다. 사람의 장단점 평하는 것이 칼보다 날카롭다네. 표민장달리여도 몽염 진나라 장군으로 진시황을 도와 흉노를 정벌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데 공이 있었다. 난대 한나라 때 궁중에 장서를 보관하던 곳인데 사관을 가리는 말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였다. 문망사오 가운데 하나인 붓의 덕을 기린 영물시다. 몽영이 붓을 발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기실 예전부터 있던 것을 기능적으로 개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관의 기록은 그대로 역사가 된다. 그러므로 사관의 붓끝에서 이루어지는 법함은 칼보다 날카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서양 속담인 펜은 칼보다 강하다. 더 펜 이즈 마이티어 댄 더 소드는 말고와 일맥상통한다. 95. 무 색상은 하늘처럼 검고 몸새는 땅처럼 반듯한데 색상 천연체지방 사오의 기업 문방에 있게 되었네. 참호 사오제 문방 먹줄 따라가는 부분 것들 바르게 할 수 있어. 수숙능직 군사왕 나라가 헌장 발시는 것도 볼 수 있다네. 가정국가 명헌장 헌장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고자 정한 규범 국가의 덕 문망사오 가운데 하나인 목의 덕을 기린 영물시다. 옛사람들은 하늘은 너무 온화하여 그 색상이 검고 땅은 그 형상인 네모진 것으로 여겼다. 제1구는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제3. 사고의 의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규구준승이다. 이는 원형을 그리는 그림, 세콤, 가소와 방형을 재는 곱자, 수평을 재는 기고와 직선을 그을 때 쓰는 먹쥐를 가리키는 말인데 곧 그러한 연장들이 목수의 일을 순조롭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 사자성어는 사물의 준칙을 뜻하게 되었다. 헌장 역시 이 준칙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다. 96. 벼루 변 득잔이 상순 남쪽에 자주빛돌이 많아 훈도상 남자석 훌륭한 장인욕처럼 쪼고 걸었다네. 양봉욕 닭이막 내 보기에 그 석질이 더없이 굳건하니 아간기질능전화 체득하여 입지의 법칙으로 삼아보리라. 체득의 입지가 상남 중국의 동경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수의 남쪽 자석 자주빛돌 자석병 벼루의 재료가 되는 돌이라 하여 벼루를 달리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입지와 입지의 법칙 문방사오 가운데 하나인 벼루의 덕을 기린 영물시다. 벼루의 견고한 재질에서 입지의 법칙 곧 원칙을 찾은 주판 선생의 해안이 놀랍기만 하다. 입지는 마땅히 높기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견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높은 뜻인들 작심 3일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97. 책을 읽다가 독서 수견이 단정하게 앉아 그 마음 바르게 하면 주견 단좌전기심 무력에 어찌 밖에서 침입할 수 있겠는가. 무력한 능자의 친 글자 뜻을 자세히 꿰뚫고 막 입에 올렸나니 차이상 풍방상도
기분 좋아 식사도 있고 촌놈 아까워한다네. 흔한 망식 석구는 상구 입에 올리다 그를 소리내어 읽는다는 말이다. 구는 몹시 짧은 시간 촌놈과 같은 말이다. 독서의 즐거움은 나는 참아야 하는 그 무엇이다. 더군다나 읽어서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구어인 말로 된 책이 아니라 문어글 말로 된 책이라는 그 즐거움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제3구는 글자의 뜻을 고심해서 꼼꼼히 이해한 뒤에 소리내어 읽어본다는 말이다. 이때의 기쁨을 표현한 말이 바로 제4구의 흔한 망직이다. 독서의 즐거움을 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98 두견새 소리를 듣고 청견 달 밟고 꼽지는 점은 봄말밤 월명하란 무주에서 이따금 애절한 두견 소리가 끊긴 달이 지난다. 시우 예정과 단도 피를 토하는 소리가 고국 그리는 것이다. 재혈성성의 고국 나로 하여 잠 못 이루어 또 슬프게 하노마. 영인불 매영능서 대견 애절한 두견새 울음소리 전설에 의하면 송나라 망대 두가 그의 신하인 변령의 아내를 간음한 일로 왕위를 내놓고 도망갔다가 죽어 두견새로 변했는데 항상 한밤중에 피를 토하면서 불력이 돌아가는 것만 못하리라 라고 하는 듯한 소리로 운다고 하며 두견새가 또한 피가 묻어 진달래꽃이 붉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는 처음으로 가는 봄날반의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고 지은 것이다. 죽간 선생과 망제에 놓친 두견새는 생사가 다르고 일이 다르지만 둘 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롭게 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죽간 선생이 잠들지 못하고 슬퍼하게 되었던 것이다. 99 꾀꼬리 소리를 듣고 친구를 생각하며 문냉 사고구 그런 버들은 3월이라 할수록 그늘 짙어지고 독양삼월 변성은 골짝을 나선 꾀꼬리는 어여쁜 노래 보내오네. 출궁유행 송원 주나라 사람의 마이너스업을 목 시타 외웠나니 송하진 시벌목 친구들은 마음 쓰지 않는 곳이 없었지. 우생무축을 반심 벌목 시경소와의 편명으로 친구 사이의 우정을 노래한 시이다. 나무 찍는 소리는 쩡쩡 새우는 소리는 꾀꼴 꾀꼴이 우르니여 그 벗을 찾는 소리구나. 조새를 보아 또 보기려 벗을 찾아올 돈을 하물며 사람이 벗을 찾지 않는단 말인가. 버들 그늘이 나날이 짙어가는 춘삼월의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시경의 마이너스업을 목 편이 떠올랐다. 그 시를 다 외우고 났더니 이제 벗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 벗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고국에 있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제4구에서처럼 벗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준 것만 떠올리며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흰가연내기 백구 이끼에 자고 모래 위 걸으며 속새와 멀어져 해숙사행적세원 갈대꽃과 가을물에서 더없이 한다 하다네. 모하슈도 불승한 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까? 개중길 낙수농식 고기 잡는 늙은이만 여기에 있을 뿐이라네. 지우옹제사단 세관세상 수옥색 제1구와 제2구의 주제는 백구이고 백구는 죽간 선생의 휴영치다. 그러므로 속세와 멀어진 것과 한가한 것은 백구이기도 하고 또 죽간 선생 자신이기도 하다. 제3구의 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은 속세를 떠나 한가하게 지내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가리킨다. 그 즐거움을 아는 제4구의 고기 참는 늙은이는 바로 죽간 선생 자신이다. 계절, 가을, 기러기, 추한, 물 가는 맑고 찬데 흰 이슬 내리는 가을, 수국 청원 백로수 한 소리로 울려 전혀 구름 지나는 게 싫은겼다. 일성규천문수 너희들은 계응과 더불어 함께 돌아가 이어 계응동과 후
하늘 기어 달 밝을 때 오중에 물가 내리느야 청천명어라 오줄 개영 진나라대 강동에 오중 사람 장안에 차있다. 그가 일찍이 낙양에 들어가서 공도의 언어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자기 고향 오중의 순치읍과 농어회가 생각나서 말하기를 인생은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수천리 밖에서 벼슬에 얽매여 명적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즉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오줄 계엄의 고향인 오중의 물가라는 뜻으로 쓰였다. 제2구의 주제는 당연히 기록이 되있다. 제3구와 제4구는 계엄이 고향으로 돌아갔듯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기러기들에게 물어본 것이다. 기억의 나라에서 기러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조차 죽간 선생에게는 고통이었으리라. 백이 가을 강에뜬 돌아가는데 추강비검 만이랑 물결은 멀리 하늘과 닿았는데 만경장 가은저천 조겁대 한입 아득치 떠서간다. 편쥐격과 만연 내 맘에 무료 없어 수처럼 비었음에 오신뭉을 허야리 가을 강에 환한 달빛 가득 실은노라. 만객 축광월원 이 시를 보노라면 조선시대 월산 대군의 다음과 같은 시조가 생각난다. 추강에 밤이 뜨니 물결이 찬오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개하니 문오매라. 무심한 달빛만 짙고 빈회 저오노매라. 달빛을 배에 짓는다는 표현이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겠지만 몇백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 시인의 풍류는 세월도 뛰어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죽관 선생이 제3구에서 저처럼 귀엽다고 한 것은 제4구에서 말한 달빛처럼 귀엽다는 뜻이다. 103. 가을매미 출산 노란 느티나무에 햇빛 비고 벽오동에 바람이 있는데 한개 사일 벽오풍 맑고 시원한 소리가 내 어두운 귀를 때린다. 성운 정의양 단홍 흙 속에서 나와서도 마침내 허물 덧었나니 출자진의 동태가 사람의 바탕 변화도 이와 같아야 하리라. 임지견 질서기동 한개 노랗게 꽃이 핀 느티나무 당나라대에는 음력 7월에 과거 휴양이 있었는데 이때 느티나무 꽃이 노랗게 피기에 속외에 회화가 누렇게 피면 과거 무는 선비들이 바쁘다. 고하였다. 태가 허물을 덧다. 말고 시원하게 들리는 매미 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허물을 벗은 매미가 적도록 청아한 소리를 들려주듯 사람 또한 응당 그러해야 하리라는 게 죽간 선생의 바람이지만 사람의 본바탕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심지어 매미 소리조차 청아함은 고사하고 소음으로 두통을 불러오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해 무엇하랴. 백삭 반딧불 평화 불은 있어도 연기는 없이 점점이 나다. 유하무연전담게 바람 따라 깜덕이며 산울타리 지나간다. 수풍명 늙어산비 흘러갈 때 시인의 집 가까이로 오느면 유시잔근 시인호 응당책 보고자 너희들 잡아 돌아가리. 능욕한 서스벽이 평화 반딧불 진나라의 차윤이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 여름이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아 그 빚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읽고 마침내 이부상서가 되었다고 한다. 또 송광이란 사람은 집이 가난하여 기름을 살 돈이 없자 늙은 뒤에 책을 비추어 글을 읽고 나중에 어사대고가 되었다고 한다. 이 두 고사에서 비롯되어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형설지공 또는 형설이라고 한다. 또 공부하는 서대를 가리켜 형상사단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불은 있어도 연기는 없다고 한 반딧불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다.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날아다니는 반딧불은 바람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무리를 지어 부르듯이 다니기에 제3고의 스처럼 흘러갈 때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시인의 집은 당연히 죽간 선생의 처소를 가리킨다. 내 집 가까이로 다가오면 내 너희들을 잡아 그 옛날 차연처럼 등불로 삼아보련다는 것이 제3구와 제4구의 뜻이다. 죽간 선생 신문집 천년의 향기 제89편부터 104편 모음 끝. 다음 모음편에서 계속됩니다.